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채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단원 실력편 문제 22번부터 나머지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산 문제들도 있고 활용 문제들도 있는데 지난 시간 막바지에 삼각함수, 극한, 도형 관련된 활용 문제들을 풀고 있죠. 자, 이제 오늘도 그런 문항들을 계속해서 풀 텐데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식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 식 세우는 노하우를 한 가지를 이번 시간에 알려줄게요. 자, 일단 이 문제 4-22번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식을 세워서 마지막에 선분 CD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 구한 다음에 리밋 세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C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가 식 세우는 게 문제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삼각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뭐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인 경우도 있고요. 지난 시간 막바지에 풀었던 이 문제 기억납니까? 이 문제? 이 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가 뭐 세타고 2세타고 여기가 뭐 알파고 2알파고 해가지고 기억나잖아요. 요 길이 구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처럼 직각 삼각형이 아닌 거는요. 피타고라스 정리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바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같이 4-21번이나 또는 4-22번 같이 직각이 아닌 삼각형. 근데 그 직각이 아닌 삼각형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넓이 또는 각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가 등장하면은 이거를 활용하는 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21번 풀 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사인 법칙을 활용했잖아. 자, 이걸 푸는데 기본적으로 요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직각이건 아니건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잘 봐. 현재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은 내가 한 길이를 알고 이 각을 알고 이 각을 알아. 그럼 쉽게 말하면 한 변과 양 끝각을 아는 거죠. 근데 각의 성질상 두 각을 알면 당연히 이 각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사인 법칙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이 2개 이상 나오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사인 2각분의 요 길이는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인 2각분의 요 길이 하니까 이거 구할 수 있고요. 또 사인 2각분의 1이 하니까 이거 구할 수 있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봐. 만약에 문제가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뭐 이런 각도 하나를 알아요. 각이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인 법칙은요. 사인 2각분의 요 길인데 이걸 몰라요. 근데 그건 또 사인 2각분의 요 길인데 또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 이게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을 때 써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각 같은 경우는 2개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 알기 때문에 모든 각을 알고 있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언제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변, 한 개의 변을 알고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이때는 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두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도 아니니까 세 각과 한 변을 아는 거죠. 사인 법칙 쓰고요. 그 다음에 한 각과 두 변을 알고 있거나 또는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에는 이때는 뭘 쓰느냐? 이때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은 요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 곱하기 요거의 코사인 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라는 자체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코사인 세타니까 각 하나와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아도 코사인 법칙 또는 두 변과 한 각을 알아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 쓸 것이냐. 식 세우는 과정. 요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흔히 말하는 센스가 생기거든요. 센스. 그래서 감이 좀 살아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인 법칙을 쓰고 코사인 법칙을 쓰기도 하지만 또 공부를 처음 한 학생들이나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지만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6요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변과 세각. 근데 그 중에서 세 개의 조건을 알면 대부분 삼각형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세각 아는 경우는 풀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보통 두 변과 한 각이나 한 변과 두 각이 주어진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또는 뭐 세 변.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 코사인 법칙, 어떤 경우 사인 법칙인지를 확인하시고 이것도 말을 외우는 게 아니야. 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4-22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떤 문제냐면은 요 CD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CD 길이 구하려면 여기 7이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하면 돼. 이 길이를 쓰면 x라고 요 길이 x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x를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세 변과 한 각에 대한 관계식이 되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주 보이는 4의 제곱 16은 3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ab 6x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 코사인 세타 이 개수입니다. 이 개수입니다. 개수. 여기에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은 0 네, 이렇게 생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CD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7 마이너스 x를 구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겠니? 그럼 이 x를 구해야 되는데 x를 어떻게 합니까?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a가 1이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은 3 코사인 세타고요. 3 코사인 세타고요. 그다음에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9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7.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찾고 싶은 x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봤더니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은 9 코사인 제곱 세타의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이미 3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코사인 세타는 길이기 때문에 뭐 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양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구하면 7 더한 거니까 이 뒤에 거는 3 코사인 세타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면 길이가 음수가 돼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따가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식 세우는 거 알겠습니까? 왜 하고 많은 식 중에 코사인 법칙 썼냐?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피타고라스 등의 삼각형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또 세변과 한 각의 관계식이니까 사인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 쓴 거죠.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제곱분의 그 다음 x의 대결 집어넣게 되니까 7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9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7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는데 세타 0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값은 루트 16이 돼서 이게 4가 됩니다.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7 빼기 3 빼기 4니까 0이어서 0분의 0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타가 0으로 가면요. 이건 3으로 가고 이거는 4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쪼개볼까요? 리미트 세타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자, 이게 둘로 쪼개 둘로. 하나는 세타 제곱분의 3은 여기서 끄집어서 3의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더하기 세타 제곱분의 4 마이너스 루트 9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7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쪼개냐 하겠습니까?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4로 가니까 7을 갖다가 3하고 4로 쪼개갖고 3은 3끼리 4는 4끼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걸 구하는데 우리가 이거 이 앞에서 엄청 많이 했잖아 이거는. 그럽니까? 분자하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합니다. 그럼 분자가 사인 제곱 돼서 세타 제곱분 사인 제곱은 1이고 분모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이 값이 2분의 3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가 있어서 0분의 0꼴은 유리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죠. 요거 한번 옆에 써볼까요? 이 값은 세타 제곱에 얘는 4 플러스 루트를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4 플러스 루트 어쩌고저쩌고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자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9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값이 이게 9가 돼서 9 빼기 9 코사인 제곱이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세타 제곱. 그죠? 9 빼기 9 코사인 제곱이니까 값은 9 사인의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계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4 플러스 루트 이 안쪽이 세타가 0으로 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아, 이 값은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요. 분자 9가 남고요. 분모는 4 더하기 4니까 8분의 9가 남는 거예요. 8분의 9. 8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래서 구하니까 8분의를 통분하니까 8분의 4, 3, 12, 12 구하니까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깔끔하게 탁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1단계는 식을 세우는 거 먼저 알아요. 식 세우는 거 못하면 아예 출발을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이런 각각의 연산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뭐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연산이긴 하지만 다 했었죠.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이미 했었고요. 루트가 들어간 형태의 유리화도 우리가 많이 했었고. 자,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4-23번. 이 문항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앞에 풀었던 문항들에 비해서는 이 문항은 식 세우는 게 쉽습니다. 우선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변길인 정사각형에서 한 점을 잡아가지고 각을 세타로 만들어서 쭉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각이 직각이 되게 만들었을 때 삼각형 DEF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둘레의 길이 L세타라고 했을 때 대입해서 구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다만 이 문제가 실력 문제인 이유는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라 4분의 파이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관건인 거죠. 하지만 이 또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아니면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풉니까? 당연히 치환해서 푸는 거죠. 무조건 치환해서 0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극한값이 세타가 0으로 가면 2다.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둘레 길이 구하는데 우선 요 길이가 1이고 세타니까 이 길이가 뭡니까? 당연히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 문제 없죠? 탄젠트 세타. 그리고 이 각이 세타의 직각이니까 이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이거하고 이게 막곡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 직각이기 때문에 이거 다음 또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길이가 1 빼기 탄젠트 세타야.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다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얼마 되는 겁니까? 이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게 얼마 됩니까? 이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요 세 변의 둘레의 길이는요. 하나는 1 빼기 탄젠트 세타. 하나는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코사인. 하나는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걸 싹 더하면 뭐예요? 둘레의 길이니까 식을 세우는 과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기본편 수준의 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셋 다 더하면 L세타가 되는 건데 1 빼기 탄젠트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 괄호 열고 1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집어넣어서 지금부터 연산을 할 거야. 따라오세요. 리미트 세타를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괄호 열고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이 문제는 뭐가 어렵냐면 연산 과정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보통 문제 그냥 구하고 바로 답이 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세타가 4분의 8로 가니까 바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테크닉이 하나가 있습니다. 강력한 테크닉.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치환하는 건 알겠니? 그러니까 현재 지금 4분의 8 대입하면 분모가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어쨌든 뭐 치환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면 t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0분의 0꼴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치환한다는 게 강력하다는 게 아니야. 치환을 하려고 치면은 내가 이제 이 세타 자리에 뭘 대입해야 돼요? 4분의 파이 빼기 t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요따가 집어넣고 요거를 요따가 집어넣고 요걸 요따가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너무 끔찍하게 식이 복잡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너무 끔찍하게 복잡해. 그런데 이거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선생님이 말했던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극한 계산을 할 때 꼴을 보세요. 꼴. 모양, 형태를 보는 거야. 그 꼴이 뭐냐? 이 값이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이 값이 얼마로 갑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 역시 또 0으로 가기 때문에 0분의 0 꼴인 거야. 자, 그런데 그 꼴 중에서 요 나머지는 얼마로 가냐면요. 얘가 세타가 0으로 가면은, 아니, 4분의 8로 가면은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루트 2고,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 식 자체는 1 더하기 루트 2를 향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요 0분의 0꼴 때문인 거야. 요 뒤에 거는요, 치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1 더하기 루트 2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테크닉인 거예요. 아무리 복잡해도 꼴을 보고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부정형. 부정형은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확정형, 숫자로 딱 떨어지는 형태. 이 형태는 그냥 이거를 숫자로 잡고 문제를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하기를 추천하냐면은 이게 그냥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고 1 더하기 루트 2에 그 다음에 리미트 세타를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복잡한 식이지만 그 중에서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이제 지금부터 요거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선생님 크게 두 덩어리로 설명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2단원만 공부할 게 아니잖아. 다 미적분 공부할 거 아닙니까? 다 끝나고 나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을 훨씬 더 자주 쓰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치환이야, 치환.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새로운 문자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리미트 잠깐만요. 여기 앞에 쓸게요. 미안해. 요 네모 박스만 구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거 그냥 안 쓸게요. 이 값이 얼마냐고요?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저는 0 플러스로 가는 거죠. 분의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셈 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탄젠트에 세타 자리에 뭘 대입하냐면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t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를 탄젠트 덧셈 정리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냐면은 1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고요. 곱하기 탄젠트 t 분의 탄젠트 덧셈 정리,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보면 1에서 요걸 뺀 값, 1에서 요걸 뺀 값을 분자에 쓰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1 더하기 탄젠트 t로 통분하시면 1 더하기 탄젠트 t 빼기 1 빼기 탄젠트 t니까 역시 2 탄젠트 t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요.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1 더하기 탄젠트 t분의 2 탄젠트 t인 거예요. 근데 t분의 탄젠트 t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그리고 t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탄젠트 t는 얼마입니까? 1이야. 탄젠트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1분의 2니까 요 값이 2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거는 2로 가고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로 가니까 정답은 2 플러스 2 루트 2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아직 안 배웠어요.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그러니까 미분을 통해서 구한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식 자체가 잘 보면은 뭔가 미분화 관계가 있어요.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로 갈 때 x 빼기 4분의 파이분의 탄젠트 x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 이 꼴인 거야, 이 식이. 알겠습니까? 자, 탄젠트 x를 새로운 문자인 fx라고 놓으시면
이 네모 박스, 요 파트가 어떤 꼴이냐면은 리미트 x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로 갈 때, 자 분자분모의 순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플러스, 이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분의 fx 마이너스 f 4분의 파이 꼴인 거예요, 이게.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뭡니까? f 프라임 4분의 파이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이 미분꼴이야, 미분꼴. 탄젠트 x를 fx 왔으니까 이걸 아직 안 배웠어요. f 프라임 x가 뭐냐면은 시컨트 제곱 x가 됩니다.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돼. 미리 알고 있는 학생은 써도 되고. 그래서 시컨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의 역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똑같냐면은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하고 똑같은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럼 제곱하면 4분의 2거든요. 역수를 취하니까 이 값이 2가 되어서 이런 식변형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또는요. 이거를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배운 적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수학 2에서 배웠는데 로피탈 정리에서 이런 분수 형태의 식은 분모도 세타로 미분하고 분자도 세타로 미분해서 세타의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역시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23번은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식은 쉽게 세울 수 있는데 세타가 0으로 가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후반부 연산에서 무언가 한 단계를 더 거치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뒤에 간단한 계산 문제가 세 문제가 남아있네요. 뭐 세 문제 계산을 하고 간단한지 안 한지는 또 해보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풀고 이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과목은 미적분 과목입니다. 미적분을 잘해야 돼. 극한은 그냥 도구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방금 했던 꼴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거 답습하십시오. 그러니까 x가 파이로 갑니다. 이런 거 어떻게 갑니까? 무조건 치환해서 구하는 거야, 치환해서. 치환해서 구하거나 아까도 말했지만 로피탈의 정리라든지 분수 형태, 미분계수 정의로 구해도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다 치환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분의 여기 2x 빼기 파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2로 묶어내면 x 빼기 표현이니까 x 빼기 2분의 파이를 새로운 문자 t로 한번 치환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사인에 x자리에 2분의 파이 더하기 t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식은 2가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2a t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에 괄호 열고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플러스 b는 1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요. 치환하기 전에 이미 b값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x에다가 2분의 파이 대입하면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1이니까 1 빼기 1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2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파이 빼기 파이가 0으로 갑니다. 그럼 반드시 요 b도 0으로 가야만 되기 때문에 b값은 0인 것을 일단 알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구하는데 이걸 이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미트 t를 0으로 보낼 때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t가 뭡니까?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t 마이너스 1 가계 변환.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뭐냐면 제2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은 마이너스 2at 사인 t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니까 어쨌든 분자분모에 1 더하기 코사인 t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1 더하기 코사인 t 1 더하기 코사인 t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1 더하기 코사인 1 빼기 코사인에 마이너스니까 한마디로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2a t 사인 t 1 더하기 코사인 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사인 하나하고 사인 하나 없어지고 사인 t분의 t 값도 역시 1이기 때문에 없어져서 마이너스는 플러스해서 2a 곱하기 요 값이 됩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서 4a가 남고요. 그 4a 값이 1이므로 a는 얼마입니까? 4분의 2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비슷한 문제입니다.
분모가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분자 얼마로 가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x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코사인 파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의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 값이 역시 0으로 가야 돼서 우리는 b자리에 루트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죠? 이 b자리에 루트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 빼기 루트 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유리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치환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가 리미트 x를 파이로 보낼 때 분모가 x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에 괄호 열고 루트 플러스 루트 a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a 마이너스 1 분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a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 a가 사라지고요. 뭡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입니다. 분자가 1 더하기 코사인 x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야. x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죠. x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x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a 빼기 1이고 루트 a 빼기 1이니까 한마디로 2루트 a 빼기 1로 가는데 이거는 0분의 0꼴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루트 a 빼기 1로 그냥 고정이야. 이런 조그마한 테크닉을 여러분이 익히셔야지만이 복잡해 보이는 연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구하면 되고요. 어떻게 합니까? 치환해서 구하면 되죠. 치환해서 구했습니다. x 빼기 파이를 새로운 문자 t. 이걸 치환할 때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내는 거야. 그럼 이 식은요. 리미트 t가 0으로 갑니다. 여기는 t의 제곱이고요. 이 값은 2루트 a-1이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요. x 빼기 파이가 t니까 x자리에는 t 플러스 파이. 이 값이 뭐냐면 1 더하기 코사인 파이 플러스 t가 되는데 코사인 파이 플러스 t가 뭡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1 마이너스 코사인 t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앞에서 많이 했잖아.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나왔죠. 분자하면 1 플러스 코사인 t를 구하게 되면 값은 사인 제곱 t가 돼서 계산하면 1이 되고 분모가 이렇게 있어서 최종 정답은 뭡니까? 얘가 2분의 1 되는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2루트 a 마이너스 1분의 1. 이 값이 문제 4분의 1로 나와 있으므로 루트 a 마이너스 1 값이 1이 됩니다. a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a는 2, b는 b는 어디 있어요? 여기 b. b가 1. a는 2, b는 1.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치환해서 푸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하나 염두할 게 있는 거야. 그냥 무조건 치환하면 너무 x가 많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지는 겁니다. 간결하게.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역시 이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미정계수 구하는 형태의 문제. 사인의 제곱에 이런 복잡한 식이 있을 때 ABC 값을 구하십시오. 현재 보니까 x가 0으로 갑니다. 다행히 치환 안 해도 되겠네요. 분모 얼마로 갑니까? 0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x 0 집어넣으면 사인 x도 0, 0이니까 루트 1이고요. 마이너스 여기 0이 되니까 a가 되어서 얘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이 식 계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유리화를 시켜야 됩니다. 유리화. 그래서 사인의 제곱 x에다가 분자분의 루트 플러스 이걸 집어넣는 거야. a가 1이야 1. 그래서 값은 루트에 1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사인의 제곱 x 플러스 1 더하기 b 사인 x 네,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요. 그러면 분자가 뭐됩니까? 합과 차이 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1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 제곱 뭡니까? 1 더하기 b 사인 제곱이니까 1 플러스 2b 사인 x 더하기 b의 제곱 사인의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1은 사라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가면은
현재 이 사인이 지금 제곱이니까 사인 하나씩 없어지는. 이 분자만 잠깐 정리해볼까요? 1 빼기 b의 제곱에 사인의 제곱 x, 그 다음에 이 값은 더하기 1 마이너스 2b의 사인 x가 되는 거야. 분자가. 근데 이 사인 x 하나를 이렇게 없앨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꼴을 보는 거야. x가 0으로 가면 여전히 분모 0으로 가죠. 분자는 0으로 가고요. 그럼 이 값이 얼마 갑니까? 당연히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값이. 그래서 1 빼기 2b가 얼마가 됩니까? 0이 돼야 되므로 b가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c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b에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쨌든 이 값은 그냥 최종적으로 0이야. 그냥 완전 0이야, 완전히요. 그럼 이 값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이 값이 4분의 3인 거죠, 이 값이. 그러면은 4분의 3 곱하기 사인 x가 분자에 있고요. 분모는 사인 x가 있으니까 이제 이 사인 x랑 이 사인 x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분자는 4분의 3이 남고요. 분모는 와 복잡한데 x가 0으로 가니까 루트 1 더하기 1이 되므로 분모가 2가 돼서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3이 되고 이 값이 c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모르는 문자가 3개가 나오잖아요. 그지? 모르는 문자가 3개가 나오면 3개. 근데 그 3개를 A, B, C를 전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게 한번 약분이 되고 나서 또 다른 0분의 0꼴의 수렴 조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로 식 하나, 그 다음 계산해서 식 하나가 아니라 수렴한다 식 하나, 사인 x 약분하고 나서 또 식 하나, 그리고 나서 계산하면은 c 해서 식이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식 3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문제죠? 자, 마지막 4-26번을 하고 4단원 마무리하고 이제 진짜 5단원부터 미분 들어갑니다. 진짜 미분이에요. 미적분이 시작입니다. 시작. 4-26번 실수한 집합에서 연속이 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 f2의 값을 구하십시오. 보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x-2에 x 플러스 1에 fx는 x의 제곱 더하기 a 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b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a, 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x에 2 대입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싶네. 그럼 이 값은 2 대입하면 0이 되고요. 여기는 f2가 나오긴 합니다만 f2와 상관없이 답은 0이고요. 여기는 4. 여기는 2 대입하면 사인 파이는 또 0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b가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그럼 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f-1이지만 어쨌든 이 값이 0이니까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은 0은 1 사인 2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보니까 사인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4였죠?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다 구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문제가 뭘 구하느냐? f-1하고 f2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러분들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f-1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0이 되버리니까 그냥.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풀지? 되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를 보니까 기막힌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이 문제의 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문제가 연속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fx를 봤더니 연속이야. 그럼 이런 거야. 나는 f-를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f-를 구할 수가 없어. 왜?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이 식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구했냐면 연속 조건이니까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 다시 말하면 극한 값을 구할 수 있어도 그게 함수 값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연속이니까. 이 극한 값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극한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이 fx가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뜻은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란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1 근처란 뜻이야. 그럼 이때는 이 앞에 있는 값들이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운 값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은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그러면 극한을 구할 때는 정확하게 이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수 fx를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 다시 말하면 다시 앞으로 이 식에서 이걸 양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왜? 이 값이 0에 가깝지만 0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간다는 말은 이 말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란 뜻인 거야. 마이너스 1에 하나씩 가까운 상태. 근데 함수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대신 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이 식은 이거분의 x제곱 a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 사인의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4 요걸 구하시면 이게 fx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2를 먼저 해볼게요. f2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얘를 구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면은 얘가 0이죠. 0분의 0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0으로. 이거 얼마로 가는 겁니다? 이거 얼마로 가는 거예요? 이거 3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치환해도 되는데 뭐 굳이 치환할 필요 없는 문제는 치환 안 해도 됩니다. 봤더니 x제곱이 4로 가니까 이게 4로 가네. 그래서 이 값은 x제곱 마이너스 4로 하나 묶어내시고 마이너스 3 사인의 2분의 파이 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인가. 이건 얼마 갑니까? 2를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역시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 0분의 0꼴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식은 어쩔 수 없이 치환을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x-2를 새로운 문제 t로 치환하는데 막무가내로 치환하지 마시고 자, 이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분의 이게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게 x 플러스 1이 되고 여기가 이제 t가 되는 거야. t가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새로운 t로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x 자리에는 2 더하기 t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3 사인의 2분의 파이 괄호 열고 2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사인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t니까 값이 그냥 마이너스 사인의 2분의 파이 t하고 똑같습니다. 사인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t니까 제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건 왜 치환 안 했어요? 치환해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은. 뭐 얼마예요? t 더하기 3입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어차피 0분의 0꼴만 연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냅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t분의 사인 2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럼 이 값은 얼마로 갑니까? 3으로 가고요. 이 값은 3이기 때문에 3이 약분돼서 2분의 파이만 남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분 되니까 3분의 4가 돼서 정답은 3분의 4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f-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면은 똑같아요. 이 식을 이제 이렇게 변형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 1로 가는 형태는 어쨌든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이 식은 치환을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x가 마이너스로 가면. 그럼 이 값 역시도 0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1만 가져오면 잠깐만요. x제곱 플러스 1만 가져오면 돼요. 플러스 1만. x제곱 미안해요. x제곱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가면 이 값은 1로 가니까 1 빼기 1에서 0이 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내면 이 값은 사인의 2분의 파이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것만 약분해갖고 먼저 하나 구하시고 약분해서 구하는데 이거 역시 치환해서 풀면은 답이 똑같이 나와서 계산하면 3분의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보세요. 알겠죠? 이렇게 4단원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5단원부터 진짜 중요해. 이 과목이 미적분이야. 5단원부터 굉장히 방대한 양의 미분을 공부할 테니까 이번 단원까지 외워야 되는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제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